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은 11일 연속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도 여전히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만이 나홀로 순매수 중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600선 회복을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이보다는 불매운동을 걱정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대화의 문을 열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정 협의회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소재 부품 관련 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2조 원 이상도 반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민관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가 0.2% 하락해 2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의 일시적 반등으로 석탄, 석유 제품의 수출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반도체 수출 물가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향 탓입니다. 또한 기름 수출 가격은 1년 새 49%가량 빠졌습니다. 계속되는 열대야 속에서 지치지 않고 기운을 북돋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김원호 전문가, 김동희 대표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내일장, 내일 모레장이 되겠네요. 또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등했죠. 이에 따라서 정유주가 반짝 상승의 움직임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요. 조금 정유주들이 정체를 보였었는데 이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또 외인의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반등했죠. WTI는 지난 7월 31일 이후 최고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사 소식은 방산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방부가요, 이 5년 동안 총 291조 원 규모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이는 연평균 5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방산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오늘 하루 흐름 읽혀졌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좀 아쉽게 했었던 불싸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은요. 1등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1등주 어떤 분야에서 1등주일까요? 먼저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와 또 보톡스 1위 업체인 메디톡스 되겠습니다. 두 개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 올해 이달 들어서 주가가 20% 모두 빠졌습니다. 1등주들에 대해서 어떠한 연유일까요?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분기 부진했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20%가 미끄러졌고요. 메디톡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또 오름세였는데요. 덴티움도 올랐고요. 게다가 휴젤 또한 올해 7% 가까이 오른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들이 1등이 주는 프리미엄보다는 이 매출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익을 좀 더 계산하는 것이다라는 흐름이 읽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한국조선업이요. 3개월 연속 중국을 제치고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기록을 했었지만 속빈 강정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유로 하여금 보면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선박 발주가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수주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네요. 자, 올해 긴 불황의 터널 끝을 좀 나올까 빛을 볼까 했지만 그 근심은 다시 시름시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조선주의 이야기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반등에 정유주가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최대 국방비 투입으로 방산주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큰 증시에서 1등주가 흔들리고 있고 또 세계 선박 수주량 1위 발주 급감에 조선주가 또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요. 이 쟁쟁한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어떤 이슈를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최근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이게 66.6불까지 상승했던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급락을 해서 50불 초반대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재차 반등 이후에 50.51을 찍고 단기간에 12달러 상승한 57.4불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급등을 이뤘죠. 이것은 중동의 미국과 이란의 이 긴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태풍으로 인한 수급 불안 요소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가의 소비량이 감소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상승하는 그것은 상승률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정유주 상승을 볼 수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같은 경우 일단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강한 상승의 이 흐름은 보여주고 않지만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탑픽을 뽑는다면요, S-오일 정도는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도 충분히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악고점인 95,000원대까지 상승은 무난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김원호 전문가님은 정유주 상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도 제한적이고 이에 대한 수혜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S-오일은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 변동성이 큰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1등주가 흔들린다는 개념을 저는 뭐 시장과 좀 연관시켜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등주라는 거는 시장이 상승장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올라가요. 그렇지만 지금은 산무장세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주도주도 없는 시장이고 모멘텀도 없는 시장이고 시장을 이끌어주는 매수 주체도 없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펀더멘탈의 문제 때문에 1등주가 갈 수 있는 구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저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등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대형주들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3개월 내에 대형주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장은 안 옵니다. 근데 상승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장이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기 이전까지는 대형주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라고 그 펀더멘탈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대형주들을 사야 된다라고 외치는 어떤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한 자신이 그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주수를 외치는 점쟁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그런 징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조건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지금은 움직여야 되고, 그게 자신이 없으신 분은 그냥 쉬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은 변동성이 큰 증시 상황에서 어떤 주를 좀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형주보다는 빠른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를 좀 권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싸 인싸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오늘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주이기도 했는데요. 자, 인보사 K주 사태와 관련해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냈던 이 취소 효력 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허가 취소 효력 유지에 급락을 면치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이 이어져 갔었는데요. 오늘 20.38%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종가는 14,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은 헝성그룹입니다. 왕구 제조업체인데요. 중국 기업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역시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이요 한 발짝 물러나게 되었죠. 중국의 일부 품목에 관해서 추가 관세 3개월 동안은 좀 미루겠다, 늦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일부 품목에 들어가는 품목이요.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거기에다가 일부 장난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헝성그룹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가 좀 실렸습니다. 4.33% 종가 기준 올랐고요. 1,0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가요,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라이센싱 계약도 곧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해서요. 오늘 셀리버리가 11.95%까지 뛰어올랐고요. 특히 장 후반에는 더 크게 뛰어오른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보실까요? 33,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나노메딕스인데요. 오늘의 인기 검색어 종목 탑3에 들었던 이 나노메딕스, 어제도 이슈가 있었죠. 짐 로저스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의 강세였는데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슈는요, 이 스탠다드 그래핀의 그래핀 기반 정화 설비가 방사능 오염수까지 정화해내는데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밝혀짐에 따라서 나노메딕스 오늘장 8.15%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장 후반에 9,930원까지 터치한 모습 확인이 되면서요. 9,8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마지막 종목으로 코이버 보시겠습니다. 이 5G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종목일 텐데요.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순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 700% 이상이나 올랐다고 하네요. 자, 이 같은 실적 강세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장 보실까요? 9.70% 올랐고요. 점점 더 증가, 상승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8,0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중에 코오롱 생명과학은 울었고요. 또 셀리버리는 대신에 많이 웃었네요. 그리고 헝성그룹, 그리고 나노메딕스, 코이버까지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5가지 종목 중에 전문가님들은 어떤 특징주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하나만 콕 집으셔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 저는 나노메딕스를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차트를 잠깐 볼게요. 나노메딕스가 원래 하는 일은 소방차를 제작하고요. 소방 제품을 OEM으로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398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4억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차트,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 주봉 차트인데요. 2017년에 나노 입자를 이용한 암 치료를 이쪽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한다, 이런 재료를 타고 27,000원, 24,000원, 27,800원이네요. 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때와 똑같이 3,000원대에서 재차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짐 로저스를 사내 이사로 영입을 하면서 그래핀 사업에 박차를 가겠다, 이런 재료를 안고 있죠. 그때와 똑같이 지금 또한 그래핀이 지금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료 자체는 굉장히 시장과 맞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러나 앞서 언급드렸듯이 영업이익이 114억입니다. 아니 마이너스 114억이죠. 매출 398억에 올해 또한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초보자는 일단 접근을 좀 자제하는 관점이고요. 그러나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 이게 지금 앞고점 지금 11,500원을 돌파한다면 기술적으로는 18,000원, 2만 원까지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 흐름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지만 초심자는 접근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눌리고 재차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요령은 있다. 그러나 쫓아가는 매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원호 전문가님은 나노메딕스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짐 로저스 사내 이사 영입으로 인해서 그래핀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초심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특징주에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저는 코오롱 생명과학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좀 코오롱 생명과학 오늘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지난 100년간의 제약 바이오의 역사를 보면 물론 바이오의 역사는 한 30-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어떤 그 신약을 개발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거의 대부분이 바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먹여 살려요. 반대로 신약을 개발하다가 망한 기업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금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지금 인보사를 개발하는데 수십 년 동안 사활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 치료제가 바로 인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됐으면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절염 치료제라는 게 관절염이라는 것이 불치병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분야를 좀 개척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는 거는 또 반대급부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주가가 떨어진 것도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를 잠정 중단해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을 그냥 법원이 바로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성분이 다르다는 문제, 이 부분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해서 회사 대표가 나와서 뭐 사과를 하거나 뭐 이것이 단순 취소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뭐 집단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이슈에 따라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코오롱 생명과학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이외에 갖고 있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그 모멘텀이라는 뉴스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좀 반등은 나올 텐데 그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든지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현명한 지금 처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은 코오롱 생명과학을 뽑아주셨는데요. 법원이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 입장을 유지하면서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위기까지 지금 가 있는데 기술적 반등 시 이제 매도의 입장에서 조심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해서요.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함께하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 있을 겁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멋지고 든든한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오늘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 밑에 보시면 방송 입장이라고 지금 강조 표시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밤 11시 잠시 후 공개될 오늘의 승자가 알려주는 시크릿 종목이 공개됩니다. 시크릿 종목만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역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까지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누가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바로 당첨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당첨하신 분은 끝자리 번호가 9981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9981님이십니다. 자, 무료 방송 이용권 함께 하셨으니까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가
깊이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수요일 날에 나왔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살펴봐야겠죠. 또 승자는 누군지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김동희 대표가 가지고 와주셨던 인디F가요. 8월 14일 고가 기준으로 와우 22.18%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김원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크라운혜택홀딩스가요. 6.76% 8월 14일 고가 기준 역시 같은 날 뛰어오른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김동희 대표였습니다. 인디F가 22.18%까지 이번 주 뛰어오른 모습이 확인이 됐네요. 자, 이렇게 승자랑 패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 또 누가 어떤 종목이 승자로 만들어지게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맞출 재미가 있는 종목 소개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실까요? 네, 오늘도 스탁세일즈 정말 쟁쟁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제가 대기실에서부터 그 기운이 막 느껴졌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도두 발굴의 대가 김동희 대표가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요. 4글자입니다. 제가 또 힌트의 요정이 되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북미가 적혀져 있는데요. 북미 실무 협상이 좀 이제 임박해져 있죠. 자, 이 가운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라고도 적혀져 있는데요. 인도적 지원의 1순위 품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힌트 감이 오시나요?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제가 좀 더 세게 하나 드리면 사료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풀네임과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기다리고 계시죠? 자, 다음 전문가 단타의 기적 김원호 전문가십니다. 김원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종목도 4글자예요. 네,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꼭 볼 수 있는 혹은 병원 드라마에서 꼭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실적 역시나 성장되고 있어서요. 뭐 심장 충격기라든지 아니면 환자 감시 장치 등등 병원은 꼭 없어서는 안 될 의료기기를 오늘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오늘 스탁세일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호 전문가는 사실 오늘 또 무료 방송을 도와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밤 11시 시크릿 종목과 함께 종목 상담 고민들 많이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호 전문가가 문 활짝 열고 여러분 밤 11시에 기다리고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료 관련해서요. 과연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보게 될까요? 함께 머니W 스탁세일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오늘 우승자의 자리에 올려준 인디F에 대한 AS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희 대표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목표가를 딱 터치를 했거든요. AS 알려주세요. 네, 뭐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부터 이제 양봉이 5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일 올라가서 목표가 3,500원을 오늘 돌파를 했는데 제가 이 인디F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포인트를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수익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경영업주 사야 될 때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바닥권에서 뭐 일주일 동안에 저점 대비하면 3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익 실현하는 목표가를 터치했으니까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또 경협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매도하시고 수평 이동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추천주로 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를 믿고 인디F 매수하신 분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또 경협주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시겠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스탁스에즈 첫 번째 종목은요. 우성사료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정말 대표적인 경협주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또 올라갈 이슈가 있을 건가요? 예정이 되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모멘텀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인디에프를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경협주 사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디에프가 먼저 신호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북미 실무 회담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보셨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많이 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쏘면서 계속 3, 4회에 걸쳐서 이제 이런 도발을 했는데 과거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뭐 분노와 화염 이렇게 좀 이런 격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서로 대립을 했을 텐데 뭐 추가 제재도 얘기도 나왔을 거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반응을 보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연관 우리랑 연관 없고 변한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뭐 아름다운 친서가 왔다. 연애 편지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네.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이제 한미 그 연합훈련이 끝나면 우리는 북한과 실무회담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종목군들도 보면 예전 같으면은 미사일 발사가 있던 다음 날 경협주들은 폭락하고 방산주들은 급등하고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협주들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제 바닥권이라는 거를 그런 신호를 좀 보냈죠.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 우리가 2주 안에 지난 10일 날 2주 안에 이제 북미 협상을 재가동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2주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네. 주부터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제가 아까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가서 먼저 기다려서 저점에 산 다음에 어떤 재료가 나오면은 이제 파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은 사야 될 때고 네. 막상 다음 주에 호재가 나오면 그때 이제 늦었죠? 고점에서 파는 전략을 구사해야지 네. 그거를 보고 또 따라 들어갔다고는 또 이제 한 몇 달 동안 또 고점에서 고생하고 맞아요.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를 잘 타면 단기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장이 폭락할 때도 20% 넘게 수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일주일 동안 20%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오늘 말씀드리는 우성사료도 또 그 뒤를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도 북미 실무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또 명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국제 정세 요즘 말이 많은데 혜택을 받는다면 또 다른 글로벌 이슈가 있을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남아있는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도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글로벌리하게 지금 이슈죠. 그래서 지금 재점화가 돼서 굉장히 지금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네. 그늘이 있으면 또 이제 득을 보는 종목이 생기는 거죠. 항상 주식에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히토류가 이제 무기화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막 올랐잖아요. 네. 근데 히토류의 관련주의 다음 타자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농업 관련주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니네들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니네 식량 수입 안 해주겠다. 라는 이렇게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농업 관련주가 또 이제 히토류 관련주에 의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 수입하는 농산물이 대두입니다. 대두, 콩. 이거를 이제 수입을 안 하면 대두 가격이 폭락하겠죠. 네. 대두 가격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상당 기간 지금 내려와서 굉장히 저점에 있는 상태인데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대두를 원료로 수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득이겠죠. 원가가 네. 줄어드니까. 바로 이 우성사료 같은 경우가 배합사료 전문 업체인데 이 100% 이제 수입 공모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카길에서 수입하는데 지난해 그 매출액이 2,754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매출 원가, 즉 수익 곡물에 대한 매출 원가가 2,293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가가 바로 이 그 수익 곡물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면 우성사료는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배합사료 100%, 매출 100%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매출 원가 비율이 지금 83%에 달하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대두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지금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 더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작년까지는 이제 실적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턴어라운드, 좀 흑자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에서 영원한 재료가 바로 턴어라운드잖아요. 그렇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주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에다가 또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되는 이제 북미 실무 회담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호재들이 참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히토류 다음에 농업 관련주, 그렇다면 우성사료가 또 뜰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대두 원료값이 떨어지면 영업이익도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여러 경협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성사료를 특별히 픽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만약에 북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네. 개성공단을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다른 걸 하기도 힘들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난번에도 쌀 지원했죠. 그러니까 네. 인도적 지원 측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991년부터 그 남북 협력 기금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한 거 보면 식량과 사료예요. 식량과 사료,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 지원에 대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사료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군요. 지금 축산 기반이 몇 년 동안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사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축산업이 굉장히 붕괴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지금 1순위를 원하고 있는 건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비료도 원하고 있지만 사실 좀 비료는 힘든 게 뭐냐면 비료는 여러 가지 화학적 성분이 있어서 군사적으로 전용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는 힘들고 사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새롭게 인도적 지원이 된다면 이제 사료가 1순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배합 사료가 매출의 100%인 우성 사료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으로 첫 번째는 쌀이었지만 쌀 다음에는 사료인데 사료 중에서도 배합 사료 100%인 우성 사료가 또 원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와, 우성 사료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좋은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를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주도주 발굴의 대가 김동희 대표가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바로 우성사료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었구나. 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북미 실무회담이 임박해져 있죠. 자, 지금 이럴 때 이 순환매를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 타이밍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 여기 찌릿찌릿 보이고 계세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 히토류 카드 다음으로 만지작거리게 될 카드는 농업 관련주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료가 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했을 때 이 1순위 품목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성사료 좀 집중해서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이 타이밍에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만나는 우리 전문가님,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문가님보다 먼저 이 차트를 한번 봐봤거든요. 이 차트를 좀 더 깊숙하게 봐주실까요? 이 차트 보시면요,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사실 높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쭉쭉 더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차트 좀 봐주세요, 전문가님. 지금 외국인 지분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6월달에 지금 그 우성사료의 외국인 지분이 1%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다. 1%. 불과 한 1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한 0.5. 그러니까 1% 미만이었는데 0%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0. 몇 프로 이런 0.5%, 0.6% 이런 수준에서 지금 한 2달 정도 만에 지금 6.75%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와.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주야 장창 사모은 겁니다. 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외국인은 계속 사모았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모멘텀만 매수해가지고 강하게 들어오면 주가는 매물 공백 속에서 그냥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외국인이 이러한 것만 봐도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벌써 지금이 이제 매수의 찬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외국인들은 아마도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농업주가 부각이 되면 뭐 우성사료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캐치하고 무려 지분을 6%를 늘렸어요. 2달 동안에. 네. 이거는 상당히 큰 그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우성사료를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반드시 놓고 봐야 하는 이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지분율이 6% 넘게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매수가잖아요.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시죠. 네, 뭐 금일 종가를 매수가로 하겠고요. 손절가는 2,400원, 목표가는 3,5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요, 투자 포인트와 중요한 가격 전략까지 묶어서 두 번째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고고! 정리 고고! 자, 우성사료였습니다. 우성사료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좀 더 집중 있게 순환매를 잘 이용하시라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함께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북미 실무회담이 임박해져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고 여기에다가 1순위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사료인데 이 사료 관련해서 우성사료를 빼놓을 수 없겠더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였습니다. 매수가 2,910원 그대로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 라인 2,400원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분주한 국제정세 속에 날아오를 우성사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두 번째 종목은요. 김원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아쉽게 우승자의 자리는 놓치셨지만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죠. 혜택크라운 홀딩스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축하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AS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난주 추천드렸던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탄력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실어야 강하게 분출을 하는데 양봉은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 가격 변동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차는 11,900원에서 12,000원 정도 보시고요. 거기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진행된다면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목표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지루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으로 변경해서 올라타셔도 되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12,000원 1차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라운 혜택 홀딩스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앞서 전달드렸지만 김동희 대표님 대신에 오늘 무료 방송은요. 김원호 전문가님이 해주시는데 자, 11시부터 주제가요. 다음 주 급등 기대 종목 그리고 시장 전망을 함께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스탁스테이지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는요.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의료기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 가지를 정말 만들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자, 자세히 비춰주시면 환자 감시 장치 이런 것들도 많고요. 뭐 자동 세제 제세동기 그리고 바이털 사이언스 모니터까지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한 번쯤 꼭 필요한 들어볼 법한 그런 의료기기가 있는데 자, 자세히 좀 전문가님이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메디아나 어떤 회사인가요? 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모니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환자를 실시간으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체킹을 하고 이 환자의 병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이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환자의 이 모니터링 이 장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은 충격기라고 해서 제세동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네.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ODM 방식으로 해외
또는 자체 브랜드로 해외 수출을 매출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글로벌 8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1위가 존슨앤존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멘스라든지 메드트로닉 같은 이런 업체를 협력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환자 감시 장비가 한 48%, 그리고 제세 동기가 한 22%, 약 75%를 이쪽에서 이 매출이 일어나면서 이 매출의 8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전문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그러니까 매출의 80% 이상이 수출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세계적으로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가 기술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는다면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일단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이 되면서 네. 질병도 높아지고 이제 환자도 많아지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시장 자체는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1사분기 기준으로 보시면요. 매출은 소폭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앞서 언급드렸던 메드트로닉이라는 글로벌 2 업체의 어떤 재고 이 관계 때문에 매출이 좀 줄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9년 1사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9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며칠 전에 또 2사분기 매출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의 증가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272%, 순이익은 124%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5억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2사분기 만에 36억을 달성하면서 전년의 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제품 환자 감시 장치인 신제품 V20을 내놓으면서 유럽 쪽에 매출이 굉장히 급증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 또 체성분 분석기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거의 이제 특징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원화 맞아요. 가치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의 채산성에 지금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80% 이상을 해외 글로벌 80개국에 수출하다 보니까 이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과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하반기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또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주식에 있어서 주가 흐름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메디아나 차트에서 매력 포인트를 딱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세력 매집형 급등 패턴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기관에서 지난번에 한번 강하게 매수가 싹 들어왔어요. 이 물량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등락을 주고 있지만 제가 항상 중시했던 세력선의 지지를 통한 주가 흐름이 지금 강하게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지만은 거래량 증가 없이 양봉을 내고 있다라는 측면은 세력이 매집해서 아직 들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의 모양이 거의 환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강하게 증가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는 양봉의 모습을 그린 모습은 조만간에 분출을 잉태한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11,000원 이 라인까지의 지금 12,500원이네요. 12,500원까지의 이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제가 잘 안 보는데 월봉이 너무 이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바닥을 만드는
원형 바닥형의 모양이다. 이게 밑에 이 원형이란 얘기죠. 원형 바닥형이란 얘기는 모양이 원형 바가지를 엎어놓은 바닥형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자, 원형 바닥형으로 봤을 때 15,000원까지의 급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트 너무 예쁘다고 하셨는데요. 힘을 응축했다가 지금 폭발적 분출을 예상되고 있는 세력 매집형 급등 패턴이 포착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런 좋은 종목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단타의 기적, 김원호 전문가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메디아나였습니다. 메디아나, 과연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투자 포인트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보시면요. 의료기기 제조 판매 전문 업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병원에서 꼭 많이 보던 띠디디디 했던 것들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매출 8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하반기에요.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새 성분 분석기 하반기에도 출시를 예정이어가지고 인바디랑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자, 거기에다가 이 차트 분석을 일봉, 주봉, 월봉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봉상 세력 매집형 패턴, 주봉상은 시세 확장형 패턴, 월봉상은 딱 어떤 단어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거는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저점이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아주 세 가지 모두 깔쌈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요. 차트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네,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 지금 들어가긴 사실 무서워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무서울 것 같은데 사실 메디아나도 바이오 업종으로 꼽힐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원하게 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예, 제약 바이오 업종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죠.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러나 얘는 의료정밀 이 바이오 업종에 들어가는 의료정밀 분야이지만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실적 성장주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약 바이오주 안개 속이지만 이 종목은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오늘 종가 9,350원인데요. 거래량이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9,3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책정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8,350원으로 손절을 딱 정하시고 단기 목표가는요 12,500원인데 이게 앞서 언급드렸듯이 원형 바닥형이라면 15,000원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은 종목 놓치지 마시라고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 확인하게 된 메디아나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 전문 업체였고요. 하반기에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세력 매집형 급등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9,300원 제시해 주셨어요. 단기적인 목표는 12,500원이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5,000원까지 봐도 되겠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8,35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의료기기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메디아나 하반기 주목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쉴 틈 없이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무료 방송이 11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원호 전문가님, 무료 방송 주제가 뭐죠? 예, 다음 주 시장 전망하고요. 다음 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종목을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서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원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포털사이트에서 머니W를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방송 입장 클릭하시면 오늘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